안녕하세요. 고스바에 오신 손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사과 말씀 한마디 드려보겠습니다. 저번 영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에서 계속 주인공의 형을 몇 차례 오빠라고 말해버린 점 죄송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칵테일에 불순물이 끼곤 하는데 이번엔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 목소리도 중간에 바뀌었다는데 사실 내용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의 가면 쓴 모습이 살짝 나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하여 보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는 이 가족들이 집에 이사를 옴으로써 겪었던 기묘한 일들, 주인공이 목련병 증세를 보인거나 탁자 밑에 이상한 생명체가 존재한다든가, 집에서 가족의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든가, 아니면 형한테 귀신이 직접적으로 해코지를 한다든가 같은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또 어떠한 일들이 이 가족들을 힘들게 할까요? 또 이 집에 살고 있는 그것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 집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시원하고 맛있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외식 후에 형이랑 저는 제일 가깝게 사시던 고모 할머니 댁에 잠시 맡겨줬어요. 형의 상태가 안 좋아서 엄마 아빠는 저희를 맡겨두고 그 집과 단판을 지으려고 생각하셨답니다. 외식을 하기 하루 전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할까 고민하시다가 친할머니께서는 천주교셔서 안 될 것 같고 가끔씩 절도 다니시고 용암무당 찾아다니시길 좋아하는 외할머니께 연락을 드렸는데 신기하게도 전화를 걸자마자 전화를 바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평소 때 귀가 좀 어두우시고 외할머니 댁 전화 벨소리가 작아서 전화를 걸면 한참 후에 받으시는 편인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바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엄마 웬일로 전화를 바로 받으셨네요? 하고 여쭈었더니 외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 외할머니께서는 며칠 전부터 같은 꿈을 계속 꾸셨는데 외할아버지가 꿈에서 액자를 뒤집어서 들고 외할머니를 계속 쫓아오셨다는 겁니다. 외할머니는 아니 이 영감이 나를 데리고 가려고 내 영정사진을 들고 쫓아오나 싶어서 매일 밤 도망다니시다가 잠에서 깨셨다는데 어젯밤에는 도무지 꿈이 깰 생각을 안 하는 통에 너무 지치셔가지고 힘드셔서 그냥 멈춰 쓰셨대요. 그러고는 아니 영감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뭐야? 하면서 화를 내셨는데 할아버지께서 아무런 말도 없이 뒤집어 들고 있던 액자를 바로 해서 할머니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액자를 들여다보는데 까만 액자 안에 우리 가족 사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이 보면 볼수록 이상하고 찜찜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우리 가족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겁니다. 뭐 사람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머리는 산발을 하고 흰 소복을 입은 여자, 그 여자는 마치 자기도 우리 가족인 양 우리 가족한테 딱 붙어서 사진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섬뜩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잠에서 깼는데 잠에서 깨서 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 걱정만 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하지 않은 이유는 불길한 꿈 때문에 전화를 했을 때 재수가 옴붙을까봐 미처 전화를 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온종일 걱정하면서 엄마가 전화 오길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는 외할머니 이야기를 듣자 바로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꿈속 사진에서 본 꼴이 우리 가족한테 그것이 꼭 붙어있는 게 이사를 가도 쉽게 떨어질 것 같진 않고 일단 내 애들을 맡겨놓고 내려오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고모 할머니 댁에 맡기고 바로 내려가셨어요.
외할머니 댁까지는 2시간 거리여서 저희를 데려다주고 가려니까 10시에 도착을 하셨는데 뭐 시간도 너무 늦었고 해서 그날은 그냥 외할머니 댁에서 자고 그 다음날에 외할머니가 용한 무당집이라고 어디론가를 데려가셨답니다. 아빠는 집안이 천주교셔서 무당집은 처음이라 긴장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뭐 그냥 평범한 멀쩡한 가정집이고 그냥 불교 용품이 몇 개 있다는 것 빼고는 특별한 것도 없었답니다. 그 무당은 40대 여자였는데 모시는 신 때문인가? 결혼도 안 한 처녀 무당이었습니다. 외할머니 말씀으로는 아는 사람만 아는 유명한 무당이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옷도 무당 같은 옷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있고 넉살 좋게 웃으며 엄마 아빠를 반겨서 아빠의 긴장이 조금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그 여자를 봤을 때 그냥 저 사람이 무당이 아니고 무당 가족이구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외할머니가 먼저 바닥에 앉으시고 따라서 엄마 아빠가 앉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이고 그렇게 걱정되는데 왜 안 데려왔어요? 데리고 와야지 하더래요. 엄마 아빠가 갑작스럽게 당황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었더니 일단 앉으시고 작은 아들내미랑 큰 아들내미도 데려와야 되는데 하면서 혀를 끝끝 찾으랍니다. 그러고 우리가 겪은 일을 듣지도 않고 줄줄 깨더랍니다. 뭐 딱히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아이고 작은 아들은 한번 죽을 뻔하고 아줌마는 놀라서 나자빠지고 아저씨는 한번 호되게 홀리고 큰 아들은 한번 지독하게 괴롭힘 당하지 않았느냐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정작 그 귀신은 아닌데 그 집에 있는 귀신 중에 하나가 엄마한테 붙어서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그러면서 아주 재밌어하고 있다고 말을 하더래요. 그 무당 말로는 그 집에는 귀신이 여럿인데 아주 악질인 귀신 하나가 나쁜 짓을 하고 있고 그 귀신은 재미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화가 나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귀신 중에 하나인 지금 엄마한테 졸졸 따라다니는 귀신은 그게 재밌어서 괜히 같이 그런 짓을 한다고 설명을 하더래요. 뭐 TV를 끄고 소리내고 자잘한 것은 다 엄마 따라다니는 그 귀신 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아빠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사를 가면 되는지 이것저것을 물으셨더랍니다. 그러자 아줌마가 하는 말이 어잉거잉 그러니까 큰아들을 데려왔으면 좋았을 건데 안 데려왔으니 어쩔 수 없고 어차피 제가 한번 그 집을 가봐야 될 것 같으니까 당신들 올라갈 때 저도 한번 같이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그 무당이 그 집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해달라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것저것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무당이 사색이 돼서 빨리 애 맡긴 곳에 전화를 해보라고 그러더래요. 이유를 물을 새도 없이 엄마 아빠도 허둥지둥 고모 할머니 댁에 전화를 했는데 사실 그때 저희 형이 엄청 아팠거든요. 엄마 아빠가 가구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루종일 계속 토하고 막 시름시름 앓아서 고모 할머니가 저랑 형을 데리고 병원 열자마자 병원에 갔는데 형은 진짜 갑자기 멀쩡한 얼굴로 할머니 나 이제 안 아파요 이러고 의사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더니 집에 또 돌아오자마자 또 시름시름 앓고 그렇게 밤새 고모 할머니는 그 전날 밤부터 잠도 못 자고 형을 돌보시고 그러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도 핸드폰이 없고 외할머니 댁 연락처도 없어서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끝내고 무당 아줌마가 당장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본인도 같이 가주신다고 하셔서 엄마 아빠랑 외할머니랑 무당 아줌마랑 급하게 고모 할머니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는 길에 형 아픈 걸 어떻게 아셨냐고 엄마가 물으니까 엄마 옆에 붙어있는 그 귀신이 갑자기 깔깔대고 웃고 너무 좋아하는 꼴이
분명히 그 악기가 애들한테 해코지를 했구나 싶어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당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엄마는 계속 형 걱정에 우시고 외할머니는 달래주시고 아빠는 무슨 정신으로 운전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정신없이 오셨대요. 저는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고모 할머니 댁에 도착을 하셨는데 고모 할머니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보다 무당 아줌마가 먼저 형한테 달려가서는 형을 안고 막 우셨다는 겁니다. 고모 할머니는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저희 형을 안고 우니까 놀라서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 엄마는 그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서러워져서 무당이랑 같이 막 우셨대요. 무당 아줌마랑 엄마랑 정신없이 울고 있을 때 외할머니가 고모 할머니한테 상황 설명하시고 아빠는 차를 주차하시고 올라오시고 그렇게 아빠가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모 할머니는 천주교셔서 그런 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같이 안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모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차가 좀 좁아서 저는 엄마 무릎에 앉아서 가고 형은 무당 아줌마 무릎에 앉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무당 아줌마가 형을 계속 쓰다듬으면서 우리 땡땡이 하고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그때 그 아줌마가 무당인 걸 모르고 그냥 아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엄마 아빠는 형의 이름을 그 아줌마한테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었는데 아줌마는 형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집 가는 내내 형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셨더랍니다. 그렇게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우는 모습이나 말투로 봐서는 아마도 외할아버지가 빙의 된 게 아닐까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당 아줌마는 형을 내려놓고 무표정으로 집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셨고 다시 형을 끌어안거나 하진 않으셨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도 특별한 행동은 없고 그냥 이방저방 둘러보고 다니다가 유독 한참 동안 멈춰 서 있을 때가 있었는데 창고방이랑 안방 화장대 앞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작은 방에 가서 장롱을 열고 장롱에 있던 부적을 바로 찾아 떼버리는데 마치 부적이 불에 타기라도 한 것처럼 누런깨 반쯤 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외할머니가 따로 붙여두신 부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고는 새 부적을 척 붙이시고는 형한테 애야 숨고 싶으면 저번처럼 발길 닿는 곳에 숨으면 된다. 이젠 안전하니까 라고 하셨대요. 그러고는 작은 방에서 나와서 탁자를 갖다 버리라 해서 탁자가 커서 아빠가 나중에 버리겠다고 하니까 무당 아줌마가 지금 당장 버려야 한다고 버리자고 하시는 통에 엄마랑 아빠랑 무당 아줌마랑 셋이서 탁자를 겨우 밖에다 내놓고 그러고는 또 안방 화장대 앞에 가서 한참을 있더니 버리면 큰일 날 거라고 일단 두라고 하는 화장대 맨밑 서랍 깊숙이 접은 부적 같은 걸 숨겨두시고는 누가 부적을 찾거든 절대로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말라고 우리 가족한테 열심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창고방으로 가서 그 방문에 부적을 붙여두시고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뭔가 찝찝하다면서 둘러봤던 곳을 또 둘러보다가 갑자기 무당 아줌마가 TV를 받치고 있는 장식장에 가서 장식장도 갖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또 세 분이서 그걸 낑낑거리면서 빼냈는데 장식장 뒤에 머리카락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움큼 있는 거예요. 무당 아줌마는 그걸 보고 즐겁을 하셨어요. 당장 쓸어 없애버려야 한다면서. 바닥에 뭘 쏟았는지 찐득한 거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달라붙어 있고 고약한 냄새도 나고 그런 게 있는데도 집에 벌레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장식장 버리러 가시고 무당 아줌마는 수건을 빨아오셔서 이거 독한 집이야 독한 집 하시면서 그 더러운 머리카락과 찐득거리는 걸 열심히 치우시더니
다 치우고는 머리카락이랑 오물이 묻은 수건을 봉지에 싸서 내다 버리셨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뱀술의 사람 머리카락이다 라고 했대요. 그 찐득찐득한 게 뱀술이었나봐요. 그 집에서 한바탕을 하고 아줌마가 머리를 갖다 버렸는데 아직은 아니니까 당분간은 말한 걸 잘 지키라고. 본인은 다시 자기 집에 간다고. 몇 달 뒤에 굿이나 하러 올 거니까 그때까지만 잘 버티고 있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계속 하시고 가셨어요. 그렇게 무당 아주머니가 다녀가신 후에 집골이 좀 말이 아니었습니다. TV는 바닥에 떡하니 대충 놓여있고, 그리고 소파 앞은 휑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런 일도 없는 거예요. 진심 너무나도 일반 가정집 같아서 이상할 지경으로요. TV는 고장이 나 있었고, 근데 TV 없이도 그냥 가족들끼리 잘 놀았어요. 그리고 그냥 거실에서 불 켜놓고 제가 갖고 놀던 살구랑 부루마블 같은 거 꺼내놓고 다 같이 놀면서 오히려 가족 간의 관계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전부 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 무섭다는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재밌었지만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억지로 웃고 놀고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밤이 되면 가족끼리 우르르 화장실 가서 다 같이 양치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데 가족들 차례로 볼일 보고 나머지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려주고 다시 또 우르르 안방에 들어가고 그렇게 그날 다 같이 잠들어 있었는데 밤새 자꾸 잠에서 깼어요. 좀 몽롱하게 깼는데 바닥에서 쓱 소리 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소리는 들리는데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수면제 먹은 것처럼 맥없이 다시 잠들고 깨고 다시 잠들고 깨고 이런 걸 반복을 했어요. 눈꺼풀이 천근 만근인 느낌? 계속 그렇게 일어났다가 다시 기절했다가 일어났다 기절했다가 깨고 자고 하는 중간 동안에 쓱 소리는 밤새 났던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 형은 전부 다 밤에 무슨 일 있었다고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는 저만 들은 줄 알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은 가족 모두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날씨 좀 살살해질 때쯤이었는데 이제 가을이 올 때쯤이었어요. 형이랑 저랑 학교 갔을 때 주인집 할머니가 찾아왔었는데 엄마 아빠가 구슬해도 되냐고 연락했더니 찾아오신 거예요. 오자마자 다짜고짜 엄마 아빠한테 동네 시끄럽게 무슨 구슬하냐고, 집 계약 얼마 되지도 않았고 좀 조용히 살다 가면 안 되겠느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엄마 아빠는 홧김에 그러면 오늘 하루 이 집에서 주무셔 보시라고 그러셨대요. 근데 주인 할머니가 그러시겠다고 하셔서 진짜 저희 학교 갔다 왔을 때 주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솔직히 엄마 아빠는 진짜 주무시고 간다기에 좀 이상하게 생각되고 놀라셨대요. 그냥 다툼도 있었고 오기로 주무시려고 하신 거죠. 형이랑 저는 엄마 아빠가 주인 할머니 오늘 주무시고 가실 거라고 그러시길래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할머니께서는 엄마 아빠가 작은 방에 주무시라고 했었거든요. 할머니도 알았다고 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저녁 먹다가 할머니가 창고방을 가리키면서 저 방은 뭐로 쓰고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씀으로는 이미 다 설명 들으셔놓고 또 물으신 거래요. 엄마 아빠는 그냥 창고라고 다시 설명했더니 식사하시다 말고 갑자기 그 방을 구경하시겠다고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때 너무 놀라서 밥 먹다가 더 먹지도 못하고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시다가 방문에 있는 부적을 보고 이런 걸 왜 갖다 붙여 놓았냐고 물으셔서 제가 그 방에
무당 아줌마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갑자기 그 방에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계속 말리고 설득을 했는데 끝까지 거기서 주무신다고. 그래서 이불을 그 방에 깔아드리고 저희 가족은 그냥 안방에서 잤죠. 근데 한참 자고 있을 때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막 화내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누군가 화내는 소리 같았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방 안에 있는 할머니 목소리인 것 같아 엄마는 아빠를 깨워서 그 방으로 가셨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방 안에선 할머니가 어디 있어 죽는다 진짜 죽는다 어딨냐고 뭐 이런 소리를 하시면서 방 안에서 뭘 던지시는지 책 같은 거 던지는 소리랑 물건 던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놀라서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방문이 뻑뻑하니 전보다 좀 안 열리는 느낌이었대요. 근데 방문을 열자마자 그 할머니가 여기 있다! 하고 소리 지르시면서 방 안에서 툭 튀어나오셔서 문지방으로 달려드셨대요. 엄마는 깜짝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르시고 그 바람에 저도 깨버렸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서 그 방 쪽으로 갔는데 할머니는 문지방에 막 달려드시고 막 아빠는 할머니를 막 뜯어 말리면서 여보 여간집 좀 불러와 하시면서 다급하게 소리치고 계셨어요. 아빠가 할머니를 말리시면서 봤는데 할머니가 달려드는 문지방에 접어놓은 종이가 테이프로 발려있더래요. 우리 가족도 모르게 무당 아줌마가 부적을 붙여놓고 가신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엄마는 잠에서 깬 저를 방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여간집으로 가서 아저씨를 부르러 가셨어요. 전 방에 들어가서 다시 잠들었고요. 엄마는 여간 아저씨를 데려와서 할머니를 아빠랑 아저씨가 겨우 그 방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아빠 말씀으로 그때 그 할머니 힘이 보통 노인네의 힘이 아니라 장사였다고. 아저씨랑 아빠가 함께 말리는 힘으로도 힘드실 정도였대요. 근데 더 이상한 건 겨우 방 밖으로 떼어내니까 할머니가 아무 일도 없으셨다는 듯 소파에 가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간 아저씨랑 엄마랑 아빠가 진짜 한참 넋나간 듯 보고 계시다가 여간 아저씨가 아니 자기 어머니가 왜 저러는 거냐고 따져 물으시는데 엄마 아빠도 뭘 알아야 대답을 해드리죠. 아저씨도 결국 내일 얘기하자고 그 할머니 부축해서 내려가셨고요. 그 일이 있는 동안 저는 다시 방에 와서 형 앞에 다시 누웠다가 얕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꿈을 꿨는데 제 꿈에 노란 한복을 입은 아저씨가 나와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리로 와보라는 거예요. 저는 거부감이 하나도 들지 않아서 아저씨한테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갑자기 일어나! 하고 호통치시는데 그 소리가 무슨 귀 바로 옆에서 천둥이 치듯이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냥 무섭다는 느낌은 아니었고 좀 많이 놀랐어요. 무튼 너무 놀라서 잠에서 벌떡 깼는데 꿈에서 본 아저씨의 얼굴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방은 깜깜하고 조용한데 방문은 살짝 열려있고 밖에서 어른들 소리가 들리는데 왠지 거실에 나가기보단 형을 깨워야겠다 싶어서 형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형도 깜짝 놀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계속 멍하니 있었고 형도 뭘 생각하는지 아무 말 없고 둘이 그냥 엄마 아빠 들어오실 때까지 멍하니 앉아있는데 엄마 아빠가 그때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두 분 다 방에 들어오셨다가 저희가 앉아있는 거 보고 놀라셔서 불을 더 켜시고 나쁜 꿈이라도 꿨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어떤 노란 옷 입은 아저씨가 꿈에서 나보고 일어나라고 소리치는 꿈 꿨다고 말했고 그 아저씨 목소리가 너무 커서 놀라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도 꿈에서 그 아저씨를 봤다는 거예요. 형은 꿈속에서 잠에서 깼는데 엄마 아빠랑 제가 방 안에서 뭘 찾고 있더래요. 형이 엄마 아빠한테 뭘 찾는 거냐고 물으니까 엄마가 형한테 밖에 무당 아줌마 오셨는데 부적을 가져오시라고 하신다 라고 했대요. 그러고 곧바로 아빠가 근데 어디 있지? 우리 아들 기억하니? 그러시는데
형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대요. 무당 아줌마가 그렇게 몇 번이나 신시당부를 말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왜 기억을 못하지? 하는 생각도 들고, 게다가 제가 막 빠른 속도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방 장롱 밑을 막 보고 다니는 게 너무 무섭고 이상하더래요. 가장 결정적으로 엄마 아빠가 저희한테 야라고 안 하시거든요. 항상 누구야 이름 부르시거나 우리 아들, 큰아들 하고 부르시지. 아무튼 그게 이상해서 밖에 진짜 무당 아줌마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대요. 마침 방문이 좀 열려있어서 밖에 나가진 못하고 문 쪽에 좀 가까이 갔는데 누가 열린 문 사이에 서 있었대요. 처음엔 잘 안 보이다가 서서히 그 사람 모습이 뚜렷해지는데 하얀 옷을 입은 그 산발머리 여자가 서 있더랍니다. 근데 저번과는 다르게 형이 그 여자 얼굴을 정확히 봤는데 얼굴이 뱀 비늘처럼 돼 있고 귀까지 찢어진 입에서 뱀혀를 쭉 빼고 있는데 방에 못 들어오는지 계속 아무것도 없는 열려있는 방문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머리를 허공에 유리라도 있는 것처럼 쿵쿵 하고 찍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형이 더 가까이 가니까 머리를 막 미친 속도로 쾅쾅쾅쾅 찍어댔답니다. 형은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졌는데 넘어질 때 등에 뭔가 부딪혀서 봤더니 노란 옷을 입은 아저씨가 천둥처럼 큰 목소리로 여자한테 "이놈! 어디다 생패 부리는가? 썩 꺼져라!" 하고 소리치셨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막 꿈에서 깼는데 형도 아저씨 얼굴이 너무나도 생생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날 밤은 가족들 모두 다 또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말았죠. 그런데 며칠 후 외할머니께서 엄마가 전화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데 외할머니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꿈에 노란 옷 입은 아저씨가 외할아버지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낳고 엄마 첫돌날 입으신 옷이 그 노란 옷이었어요. 진짜 신기하게도 지금은 꿈속에서 본 얼굴이 잘 기억 안 나지만 그 후 얼마 안 지나 외할머니 댁에서 외할아버지 사진을 보고 형이랑 저랑 그때 꿈에서 본 할아버지가 확실하다 했었대요. 다음날 아침에 저랑 형을 학교에 보내신 아빠는 먼저 여간집으로 갔어요. 내려갔더니 주인 할머니는 안 계시더래요. 새벽에 도망치듯 이 집에 가셨다고. 다행히도 여간 아저씨와 대화 끝에 구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주인 할머니 꼴을 함께 보셨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 뒤로 주인집 할머니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웃긴 건 그 할머니 본인도 우리 집에서 그렇게 놀라서 도망치셔놓고 끝까지 우리 가족 이사는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무튼 그날 국 타는 걸 허락받고 아빠는 한시름 놓으셨대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흘러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밤마다 잠에서 깨고 쓱쓱 소리도 밤새 들리고 진짜 황달 온 사람처럼 얼굴도 누렇게 뜨고 엄마가 걱정이 돼서 저를 병원에 데려갔더니 스트레스 받고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족들은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잘 자는데 저만 유독 하룻밤에 10번도 넘게 깨고 그 시기에 학교에서 코피도 여러 번 터지고 뭘 먹기만 하면 자주 체하기도 하고 피곤해서 스트레스성으로 소화불량이 자주 와서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진짜 엄청 아픈 날이 있었어요. 그날 엄마가 밤에 저를 돌보시다가 너무 졸리시더래요. 12시에 너무 졸려서 미칠 것 같은데 제가 혹시나 엄마 잠든 사이에 큰일 날까봐 이를 악물고 졸음을 참으셨는데 12시 반쯤 되니까 제가 갑자기 엎드려 눕더니 몸을 웅크리고 무슨 절하는 것 같은 자세로 한참을 있더래요. 엄마는 제가 배가 아파서 그러나 싶으셔서 땡땡아 배 아프니? 하고 저를 일으키려고 하셨는데 제가 꿈쩍도 안 하더래요. 보통 때면 제가 그때 몸무게가 적게 나가서
엄마가 번쩍 들 수도 있을 만큼인데 옴짝달싹 안 하니까 엄마도 다급해서 아빠를 깨우셨대요. 근데 아빠도 안 일어나시더라는 겁니다. 엄마는 한 10분을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씨름을 하시다가 너무 피곤하고 저에게 못 이겨서 나가 떨어지셨대요. 근데 갑자기 제가 조금씩 움직이더니 땅에 머리를 쳐박고 절하는 자세로 방을 막 기어다니기 시작했대요. 손톱을 세워서 바닥을 긁으면서 다녔대요.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이상한 포즈로 손톱이 바닥에 스쳐서 스스스 소리내며 기어다니는데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멍하니 그걸 보고 계셨답니다. 그 모습을 아무것도 못하고 홀린 듯 지켜보시다가 본인도 모르게 잠드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가시더랍니다. 그래서 당장 외할머니께 전화드려서 제가 아프단 것과 밤에 본 것을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날 당장 무당 아줌마랑 함께 내려오신다고 하셨대요. 오후에 무당 아주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제 안부를 물으시고 아무래도 제가 아프고 하니 오늘 밤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요령을 알려주셨대요. 가족들에겐 절대 알리지 말고 12시가 되면 화장대 서랍에 숨겨둔 부적을 꺼내서 오른손에 쥐고 그걸 품에 안고 방문을 등지고 앉아있으라고. 12시 반이 지나고부터 잠이 엄청나게 쏟아질 건데 4시까지 절대로 잠들면 안되고 소리도 내지 말고 숨죽여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부적을 안에 품고 있으라고 하셨대요. 4시가 되면 화장대 서랍 중에 다른 곳에 부적을 숨겨두고 그 다음 날엔 형이랑 저를 학교에 보내지 말고 가족 모두 기다리라셨대요. 그날 밤이 되고 가족들이 모두 잠들고 나서 어머니께서는 계속 저를 돌보시다가 12시가 되기 좀 전에 화장대에서 부적을 꺼냈대요. 그걸 아줌마가 알려주신 대로 오른손에 쥐고 품에 안은 채 문을 등지고 앉았는데 정말 잠이 미친듯이 쏟아지더래요. 입안 쪽 살을 깨물어가며 잠을 참고 있었는데 제가 또 엎드려서 절하는 자세를 하더래요. 어머니께서는 놀라셨지만 그냥 그 모습을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으셨대요. 그런데 제가 전날처럼 얼굴을 쳐박고 손톱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슨 강아지처럼 엄마한테 기어서 와서는 엄마 옆에 강아지가 눕듯이 가만히 누워있더래요. 제 행동을 보느라 잠이 좀 깬 것도 잠시이고 전날처럼 홀리기라도 한 듯 잠이 쏟아지는데 볼을 그렇게 피가 나도록 깨우는데도 너무 졸려서 어쩌다 잠들 때도 있을 정도였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엄마 다리 위에 두 손을 올리고 꾹꾹 눌러서 깨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겨우 4시까지 버텼더니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로 돌아가 잠들고 엄마는 가족들이 모르게 다른 서랍에 부적을 숨기고 잠드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무당 아줌마가 외할머니랑 함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엄마한테 갈치를 주면서 저녁밥은 이걸로 하시라고 그랬대요. 갈치는 냉장고에 넣어둔 뒤에 무당 아줌마랑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였어요. 아줌마가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집안 이곳저곳을 보시다가 갑자기 엄청 상냥한 말투로 엄마한테 혹시 미미라는 고양이 기억하세요? 하고 물으셨는데 엄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뭔가 쿵하고 얻어맞는 기분이 드셨대요. 미미는 고양이였대요. 엄마가 중학생 나이쯤 키우던 고양이였는데 미미는 길고양이였는데 새끼를 낳다가 새끼는 몸이 너무 약해서 죽고 미미도 거의 죽어가던 걸 엄마가 주워와서 외할머니 허락에 키우셨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미미한테 살쾡이가 살쪘다고 살찐아라 하고 불렀는데 엄마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외할머니 모르게 미미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대요. 근데 그 이름은 엄마만 알고 있고 설상 외할머니가 아셨다고 해도 무당 아줌마가 그걸 아실 턱이 없는 거죠. 정성 들여서 돌봐서 회복한 뒤로도 거의 10년을 키웠는데 사실상 키웠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원래 길고양이인지라 집에 잘 있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항상 엄마가 학교 다녀올 때 대문 쪽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외할머니가 주는 밥은 안 먹고 엄마가 주는 밥만 먹고 엄마를 그렇게도 좋아해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장마철이라 비까지 내리는데 고양이가 돌아오질 않으니까 엄마는 며칠을 비 맞으면서 고양이를 찾았는데 결국은 찾을 수 없었대요.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기억한다고 대답하셨고 무당 아줌마는 뭐가 기쁜지 엄청 좋아하셨어요. 박수까지 막 치면서 그러고는 한동안 상냥한 말투로 저한테도 괜찮냐고 말을 걸고 뭐 쓸데없이 가족들 하나하나한테 안부 물으시고 그러시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원래 말투로 돌아오셔서는 엄마한테 그 고양이랑 전생부터 인연이 아주 깊다고 여러 생을 돌면서도 서로가 서로의 은인이었던 인연인데 그런데 그 고양이가 지금 제 옆에 있다고 안방에서 화장대에 있던 부적은 그 방에 귀신이 들어오면 그 귀신이 자경통을 느끼게 하는 부적인데 자경통이 뭐냐면 불에 타 죽는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달려들면 혼이 완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가 엄마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매일 밤 혼을 깎아먹는 자경통을 견디면서 그 방을 지킨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 왔을 때 무당 아줌마가 부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고양이를 설득했는데 고양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 방에서 옴짝달싹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우셨습니다. 무당 아줌마는 부적을 없애주고 싶지만 부적 없이는 집에 있는 귀신이 팔뚝만한 구렁이인데 그 구렁이로부터 고양이는 절대 가족을 지켜줄 수 없고 떼면 가족이 큰일 날 거라 그럴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더군다나 고양이가 가족을 지켜준다고 딸 옆에 있어봤자 귀신이 붙어있으면 수호령이 아닌 이상 산 사람은 힘들다고. 고양이는 그것을 모르니 오늘은 고양이 혼이 다 갉아먹히기 전에 고양이를 보내주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식사 후 고양이를 성불시키는 제사를 간단하게 지냈습니다. 구실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한 제사였어요. 사오신 갈치는 제사상에 올라갔고요. 그때 저는 무당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제사 지내는 중간중간 기억이 뚝뚝 끊기듯 안 나는 부분이 있어요. 엄마 아빠 말로는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난 일이래요. 무당 아줌마는 제사 후에 곧바로 가셨습니다. 당장 굿은 못하니까 몇 달 더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가족들이 이유가 뭐냐고 당장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그냥 아무 말 없이 지금은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가족이 따지고 들 입장도 아니었고 엄마 아버지께서도 그런 성격이 못 되셔서 그냥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제사를 지내고부터 일단 저는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당 아주머니가 가시면서 새로 당부하신 게 있었는데 형한테 꿈에 뭐가 나와서 말을 걸든 간에 대답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4번 이상 대답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내려가셨는데 그 뒤로 3개월 동안 가족들끼리 안방에 갇히다시피 살았습니다. 이미 그 집에 겁을 집어먹은 탓에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어요. 무당 아줌마가 안방 말고는 잠자리로 안전한 방은 없다 하셨거든요. 그렇게 3개월 동안 형은 잊을만 하면 요상한 꿈을 꿨대요. 형 일기에 적혀있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어디 아파서 왔냐고 묻는 꿈이라든가 길을 잃어버려서 경찰관이 가서 경찰한테 이름 등등을 질문받는 꿈? 어머니께서 화내시면서 뭘 잘못했는지 말할 때까지 때린다고 때리는 꿈, 심지어 퀴즈쇼에 나가는 꿈까지. 그게 무당 아줌마가 말하신 질문인지는 잘 몰라도 신기하게도 꿈을 꿀 때마다 형은 남자 목소리가 이건 꿈이야, 꿈이다, 땡땡한 꿈이야 하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형도 꿈인지 몰랐으면 대답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매번 꿈인 걸 알게 해준 거죠. 그렇게 시간이 가고 마지막 한 달째에는 형이 꿈 전혀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게 되었어요. 신기하게 그 시간에 딱 무당 아줌마가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젊은 여자 한 명하고 같이 오셨는데 원래는 사복 입고 다니시는데 옷까지 무당처럼 차려입고 오셔서는 가족들 전부 오늘 밤 다른 곳에 자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날 엄마랑 저희는 고모 할머니 댁에 자고 아빠는 가게에서 쭉 잠자고 아침 일찍 집에 갔더니 같이 왔던 젊은 여자는 이미 돌아갔는지 없고 무당 아줌마가 끝났다고 인사하고 가셨대요. 가시면서 집에 향냄새 빠지면 마누라랑 애들 데리고 들어와서
이사 갈 때까지 편히 지내라고 하셨는데 무당 아줌마한테 돈을 챙겨드렸더니 외할머니한테 은혜 입은 게 있다고 돈을 거절하시고 그냥 가셨답니다. 그 뒤로는 거짓말처럼 아무런 일도 없었고 우리 가족들은 2달 뒤에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갈 때도 주인 할머니는 못 뵀고 후에 아빠가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그 집에 전에 산 좋아하는 아저씨 부부가 살았는데 산에 가면 뱀을 잡아다가 산채로 술을 담그고 그걸 모으는 게 취미였대나봐요. 어디까지나 소문이지만 뭐 어쨌든 저희 가족의 슬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없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끝까지 긴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녕히 들어가세요.